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서인 나의 어머니 유경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에서 우리들 마음에 정성이 담긴다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 때의 일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재활용사촌에 유교사의 선물이 전달되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척수장애 용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개씩 선물 꾸러미가 배당되었다. 그러나 여성 용사인 조금임 씨에게 보내는 꾸러미는 일반 용사들의 그것과는 별도로 2개가 마련되어 있었다. 선물을 전달하는 양지회원들은 그것이 이상했다. 왜 이 사람에게만 꾸러미를 2개씩이나 보내주실까? 막상 용사촌에서 선물을 분배하여 주며 그 이유를 알게 되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숙연한 감동을 받게 되었다. 조금임 씨는 간호장교로서 월남전에 종군하여 척수에 부상을 입어 하지를 못쓰는 용사였다. 나이 80 가까운 노모가 그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용사촌을 방문하는 기회에 알게 된 유교사는 일반 용사들의 선물과는 별도로 그 노모에게 보내는 선물을 따로 마련했던 것이다. 정성스레 포장한 꾸러미에는 노인용 털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감격한 것은 한 상위 용사의 노모를 여사가 잊지 않고 유념해 두었다가 그분을 위해 따로 선물을 마련한 성의도 성의려니와 선물을 주는 유교사의 고마운 마음씨 때문이었다. 빛깔도 나이 많은 노인이 입기에 적합했다. 품질도 일반 용사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안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품도 꼭 맞았다. 유교사가 유의하여 선택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바로 그 점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던 것이다. 사모님은 남을 도와주거나 베풀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철저하게 경험을 통하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이 한 벌, 양말 한 켤레일지라도 성의 있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랑이나 봉사의 정신이 그것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만이 봉사와 사랑일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사랑이나 봉사의 고귀한 정신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성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줄 수 있다고요. 성의 없는 봉사나 구제는 상대에게 혐오와 열등의식, 의타심을 길러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양지회 회원의 수레이다. 여사는 평소에 우리는 거칠애나 하고 남의 눈은 현혹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불우한 사람들과 접하고 보살펴 주려는 사명으로 헌신하고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라고 당부하면서 성의 있게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는 의의가 없어져요. 하고 봉사활동 때마다 양지 회원들에게 다 이르곤 했다. 노인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알듯 모를 듯 성의 있게 그런 정신으로 극진히 보살폈던 것이다. 양지회관이 개최한 교양광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강생들에게 음료수로 보리차를 준비했는데 요식업 종업원이나 버스 안내원에게 내놓는 보리차에도 마음을 썼다.
시장에서 사온 볶은 보리는 탄 것이 섞여 있어 차 맛이 썩다. 그래서 유교사는 회원들에게 겉보리를 직접 시장에서 사오게 하여 볶아서 차를 만들도록 했다. 보리차 하나에도 우리들의 정성이 깃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정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조자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런 정성이 합쳐질 때 여성들의 복지 향상과 밝은 사회가 이루어져요. 회원들에게 유교사가 강조하는 말이었다. 버스 안내원들을 위한 교양 강좌 때는 사전에 일일이 업자들의 양해와 협력을 얻어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수강생들의 점심은 가까운 음식점에서 국밥을 시켜 먹이자는 의견이 회원들 사이에 나왔다. 유교사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느냐고 했다. 솥을 사서 회원이 라면을 끓이고 그것만으로는 양이 부족할 것 같아 빵을 2개씩 간식 겸 더 준비하도록 했다. 라면을 끓이는 주방에도 여사가 앞장서다시피 했다. 손수 주방에 들어가서 팔을 썰고 물을 끓이고 라면을 그릇에 담고 하였다. 단무지를 아무렇게나 뭉텅뭉텅 썰거나 음식 만드는데 성의가 없어 보이면 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강좌만 알차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라면 한 그릇이라도 정성 들여 그들을 대접해야 바로 손님 접대의 본보기도 되고 무언중에 그들을 깨우쳐주는 교양 강좌가 되지 않겠어요? 단무지 한 조각이라도 저번 날 요리 강습 때 배운 것처럼 예쁘게 썰어봐요. 이렇게 만든 음식을 유교사는 수강생들과 함께 들었다. 강좌 시간이 길어져서 라면이 퉁퉁 불어날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일수록 유교사는 더욱 즐겁게 웃으며 맛있는 듯 한 그릇씩 비우곤 했으므로 아무도 불어난 라면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 양지회가 연말마다 전국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보내는 선물에도 유교사를 비롯하여 양지 회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연말 선물은 대체로 네이나 양말 등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았다. 주어진 조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의를 다하는 그것이 공사를 막론하고 생활신조였으므로 양지 회원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적당하게 물건을 구입하여 보내는 그와 같은 안이한 방법으로서는 알뜰한 선물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유교사의 주장이었다. 주는 이의 성의가 깃들지 않은 선물은 상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으며 진정으로 애정에서 우러나는 봉사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유교사는 이 자기도취적인 면을 엄하게 경계했던 것이다. 1969년 그해 네이와 양말을 주문한 곳은 답심리에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메리야스 공장이었다. 한 회원이 신용 있는 공장으로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해마다 직접 제조업자에 주문했으나 의뢰 계약과는 다르게 불량품이 섞여 있거나 양말이 짝짝이거나 당초의 치수보다 작은 제품을 보내오곤 했다. 유교사는 선물을 포장할 때마다 일일이 제품을 검사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신용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2번 다시 거래를 못하도록 엄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답심리의 메리야스 공장에서 보내온 제품에는 불량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이 좋았다. 유교사는 고맙게 생각했다. 어떤 공장일까? 가봐야겠어요. 양지회 총무와 그 메리야스 공장을 찾아 나섰다.
답심리의 뒷골목을 꼬불꼬불 돌아서 차가 멎은 곳은 주택지에 붙어있는 허름한 공장이었다. 직공일했자 10명 남짓, 마침 주인이 없고 뜻밖의 찾아온 귀빈을 할머니가 나와 접대했다. 여사는 공장 안을 두루 살펴보고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직공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해 주었으며 그 공장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해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셨는데 뭘 대접하지요? 안타까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에는 정성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좀처럼 외부에서 차 대접을 받지 않는 유여사도 그 할머니가 끓여온 대추차를 맛있게 들었다. 가족의 사람됨이 저러니 기업도 성실할 수밖에. 유여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청와대로 돌아온 뒤 그 할머니에게 털옷을 보내주어 치하했다. 그리고 기업주와 직공들에게는 유여사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보내주었다. 양지회 자선시가 7일 세운상가 다동 4층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팔기 위해 내 창고 분량의 물건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단풍이 연붉게 타기 시작한 청와대 뒤뜰 매화당에서 연 열흘 손이 부르트도록 회원들의 일손이 동원되어 가며 곤두박질 준비를 해야 할 만큼 많은 물품이 기증형식으로 출품되었다. 주간학교 1968년 11월 3일자 기사 한 토막이다. 양지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자선시의 모임을 연 것은 1966년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날의 판매를 위해 회원들은 1인당 5,000원 이상의 물품을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배당했다. 그러나 유여사는 회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까봐 5,000원이라는 할당액을 출품액이 아니라 자선시에서 판매되는 판매액이라고 다짐해 주었다. 회원들은 깨를 사다가 기름을 짜고 융을 떠다가 잠옷도 만들었다. 혹은 호두를 구해다 까서 속껍질은 벗기고 기름에 튀겨 안죽감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물건을 청와대로 수집하여 여사의 지휘 아래 회원들이 양품, 식품, 공예품, 수예품, 포목, 기타 일용품 등으로 분류, 그것을 다시 챙겼다. 출품 전시가 완료되었으나 자선시에서 판매할 물건들의 가격 책정이 문제되었다. 사모님, 자선사업 아니에요. 이왕이면 적당하게 매기도록 하세요. 어느 회원의 권유였다. 적당하게 매긴다는 것은 시가보다 비싸게 매기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유여사는 그러지 않았다. 판단을 사는데도 손저울로 달아보며 신경 쓰는 게 주부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무턱대고 주부들의 주머니 끈을 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여사의 주장이었다. 회원들이 물품 하나하나의 시세를 조사한 뒤 비로소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시장 소매 가격보다 20%나 30% 사게 팔도록 해요. 유여사를 중심으로 정부 강요들의 부인과 외교사절 부인들이 대한적십자사 특별봉사대 수요봉사회를 조직한 것은 1963년 11월 4일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적십자 병원에 나간 간호사들의 일손을 덜어주려고 붕대를 감거나 거즈를 접는 일을 거들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알뜰하게 보살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는 뜻에서였다. 그 뒤 양지 회원들이 참가하게 되고 범위도 넓어져서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월요일에는 양지회 간부들만이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나가 봉사를 했으며 수요일 오전은 양지 회원 중에서
행정부반, 정 차관 부인들과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이 오전에 적십자 병원에서 봉사했고 오후에는 국영기업체 책임자 부인들과 은행 간부, 은행장이나 전무의 부인들이 역시 적십자 병원에 모여 봉사했다. 유교사는 월요일에는 아침부터 나갔지만 수요일에는 그날의 형편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 나가곤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수요 봉사회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행정부 차관들의 부인이나 각 기관 책임자의 부인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요. 그러기에 편리한 자리였다. 이 기회를 통해 부인들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생활 자세를 가다듬으며 서로의 대화를 통해 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 상호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혹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부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친선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교사는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다. 봉사는 순수한 봉사 정신에만 투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 모임에서는 2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20분가량 차를 들며 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외교사절 부인들이 합세하는 수요 오전반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행되었다. 이 휴식 시간에 윤번으로 돌아가며 차를 대접하도록 은연중에 불문율이 이룩되었다. 회원 중에 누가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면 다음 주에는 외국 대사 부인 중 누군가 다과를 준비해 오곤 했다. 그러나 차 만들기에는 심심하다 하여 외국 대사 부인들은 이를테면 대만 대사 부인 차례가 되면 만두를 해오고 일본 대사 부인의 경우에는 초밥을 곁들여 대접하기도 했다. 회원들도 차와 더불어 강정이나 송편을 빚어 대접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환담하며 보내곤 했다. 그것은 국제적인 친선을 도모한다는 뜻에서는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유교사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다. 더구나 살로 강정이나 송편을 빚어 내놓곤 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웬 살로 떡을 해요? 송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는 유교사였지만 봉사활동을 아무리 선의의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려는 순수성을 말해준다. 봉사활동은 봉사 그 자체의 정신과 목적에만 투철해야 한다는 것이 유교사의 봉사활동의 정신이요 자세였다. 이러한 자세는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간수해 둔 조그만 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참석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작업장에는 이미 필요한 웬만한 연장이나 필수품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사는 가위, 재봉용 작은 약가위, 실, 바늘 등 가지가지가 알뜰하게 준비된 주머니를 손수 갖고 다녔다. 사모님, 그 주머니를 성가시게 가져오지 않으시더라도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연장을 준비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은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유교사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임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변에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유교사님 너무 훌륭하심을 다시 한번 더 마음 깊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